바른 인자 정관, 당당한 인자 정관, 공무원 인자 정관, 과연 그럴까? 이제 정관에 관해서, 그러니까 앞에 설명을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관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쓴, 에세이 형식이죠, 이런 글이. 예, 그런 형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사주팔자에 정관이 강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항상 정당하고 바른 생활을 한다. 정관이니까 그런 거죠, 정관. 정의의 편에서 바르지 않음과 싸운다. 옷차림도 정장을 선호하고 흐트러짐을 싫어한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복종하며 닮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 윗사람을 공경하고 복종하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정관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튼튼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이 편관이나 상관을 가지고 이 부분이 원래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죠, 국회의원도. 그죠? 공무원인데, 어떤 공무원이다? 임시직 공무원이죠, 임시직. 몇 년짜리? 지금 4년짜리죠. 4년짜리 임시직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대단한 것 같아도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이 2년입니까? 그죠? 임시직, 비정규직이죠, 얘들도. 잘린 것이니까. 네, 비정규직 공무원이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이러니까 관이긴 관인데 사실은 무슨 관이더라? 평관이더라. 그러니까 선출직은 평관인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뭐가 많더라? 정관이 많더라. 그죠? 그러니까 실제 평관이거나 또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원래 역할은 뭐냐면 이게 행정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네요. 행정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죠? 입법부가 국회죠? 국회. 그죠? 얘네들은 법을 만드는데,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판결 내리는 데죠. 그죠? 행정부는 뭐다? 행정부는 법을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게 맞죠. 행정부가 법대로 집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행 판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뭐에 따라서 하더라? 법에 따라서 하더라. 그죠? 그 법은 누가 만든다? 국회가 만들죠. 물론 법을 제안하는 데는 행정부도 법을 제안할 수 있고 국민도 제안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법을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법을 진짜 법으로 만드는 거는 국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만드는데 정부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도 뭐에 따라서 집행하더라? 법에 따라서 집행하더라. 그 법은 누가 만들더라? 국회가 만들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행정부의 그 최고가 대통령인데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법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집행을 해요. 책임지고 집행을 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제가 아닌 나라도 있죠. 거기서는 법을 만드는 것도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것도 입법부예요. 지금 이런 정치를 전공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처음에는 이거 내각제를 하는 입법부 나라들이 그러니까 총리가 있는 나라들이 더 유리하다고 했어요. 왜 유리하다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지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 전염병, 감염병 시대가 딱 오니까 거기 맞는 법을 만들어서 예산도 집행하고 하는 게 내각제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본이나 아니면 총리가 있는 그런 나라죠. 영국이나 요런데
그런 데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들이 오히려 대응을 더 잘하고 있어요. 대응을 더 잘하고 있는데 대응을 잘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더라고요. 책임지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총리제 국가들은 내각제 국가들은 이게 책임을 서로 밀어버리는 형태로 지금 누가 책임질지 모르고 아직도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한국도 사실은 싸우고 있죠.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다고 모든 외국 신문에서 다 대응 잘한다고 나오는데 한국 언론만 그다음에 한국의 기억도 안 나는 당 이름 국회의원들만 못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만큼 정당하고 대통령하고 결탁해서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은 이게 국회 같은 당의 출신이지만 걔들이 계속 이게 태클을 걸어오잖아요. 계속 태클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보면 한 몸으로 놀잖아요. 걔들이 한 몸으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게 그거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얘들이 사주를 봐도 실제 정관이 오히려 더 튼튼하고 편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또 상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잘못한 거 있으면 받아치고 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따르는 대로만. 제가 이거를 보이스카웃이라고 해요. 보이스카웃. 얘들은 보이스카웃이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죠? 아바타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편관성을 띠고 그다음에 자기 명예 때문에 내가 국민들한테 좋은 그러니까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지금 참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기사 나오는 게 정말 재밌는데 재밌는 게 아니고 이게 허탈하죠. 허탈한데 뭐가 허탈하냐면 인기 영합 정책.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다. 그게 그런 욕들은 게 한나라당에서 욕들은 게 뭐냐면 뭡니까 이게 무상급식 그죠? 급식 이번에 재난기금 그 다음에 소방관 뭡니까? 중앙공무원. 소방관, 이번에 중앙공무원으로 됐죠. 이런 거 다 뭡니까? 무상급식. 그죠? 애들 밥 주는 거. 그죠? 재난기금. 그죠? 이런 것도 또 뭡니까? 포항의 지진.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방관 중앙공무원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국민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욕을 해요. 어디서? 지금은 야당. 예전에는 여당에서. 이 정말 웃기는 거죠. 원래 걔들은 국민 인기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편관이기 때문에. 그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 있는 애한테 표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한테 표를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세뇌된 상태에서 30살 돼서 고아된 애한테 표 주고 그죠? 온갖 사기로 1조 이상 그 현대건설에 빚을 만든 애한테 표 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국민이 미친 거죠. 그죠? 그 미친 이유가 뭐다? 정관성. 정관성이 뭐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복종하며.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요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비견, 식상, 관, 제, 임 말하면서,
이제죠. 이쪽, 한 30% 되는, 이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뭐다? 아직 노예예요, 노예. 노비예요, 노비. 그러니까 쟤들은 뭐냐면, 쟤들 해봤자 뭐, 지나가는 사람 중에 3명, 제가 쟤들이를 합니다. 이 노예 근성을 가진 3명이 가만히 있으면 입에 떡을 넣어줄 것 같아서 지진할 데가 어디다? 한나라라는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떡 넣어줍니까? 떡 안 주죠. 그죠? 모든 노인 관련 모든 복지 정책 다 없애는 데가 한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표를 얻는 거고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걸 욕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게 아니고 골 때리는 거죠. 골 때리는 게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는 것 자체가 골 때리는 거예요. 걔들은 뭐다? 맹목적으로 자기 주인한테 무조건 매달리고 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제 국가 빼고는, 민주주의 국가 빼고는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나라죠. 그런데 안 그런 70%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동층 20% 하고. 부동층 20%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점점 이게, 나이가 점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나이가 점점 이제 젊어지면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 노인 사망률이 적고, 의료보험을 너무 잘해서, 그죠? 건강보험을 너무 잘해서, 노인 사망률이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애들은 일배 보고, 이러면 또 대한민국은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악은 일배. 그죠? 일배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 한나라다.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연결 안 돼 있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고, 운영을 어떻게 되는 것도 다 아는 얘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참, 그래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죠. 정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보면은, 정관은 정말 바른 인자인데, 인간 쓰레기들이 많다는 거죠. 정관에 있는 애들이. 정관이 인간 쓰레기인 이유는 뭐다? 위를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주 무슨 공무원들, 이 사람들 봐도 뭐다? 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잘해주는 이유는 뭐다? 위에서 밑빌까봐. 그런데 위에서 아래한테 잘해주지 마. 그게 정책이 뭐다? 그냥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공무원들이 반발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기들도 잘 아는 짓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달랑 맨 밑에 정관이 정말 바른 인자인데 과연 그 인자를 가진 사람이 인간 말족의 표상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많다고 하는 의문이 일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인간 말종 짓은 가족 잃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 없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그것이다. 진짜 그러니까 그걸 착취를 시키는 게 누구다? 정권이다 이거죠. 정권. 그런 정권에서 그걸 하니까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입사하면 퇴사할 때까지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돼요. 뭐에 따라서? 아까 어디 갔습니까? 법에 따라서. 그런데 법을 뛰어넘는 게 뭐다? 그 위에 집권자, 대통령과 그 당시 집권 여당의 입김이라는 거죠. 그 입김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공무원들은 어떻게 된다? 그 입김을 따르게 된다. 아니면 잘리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이유는 최대한으로 공무원을 적게 건드리면서 법 집행을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판세가 흘러가는 명리학적인 예측에서는 이제 다시는 그 한나라 쪽으로 정권이 안 넘어갈 거라고 보지만 이건 또 모르는 거죠. 워낙 골 때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 이상한 보수 유튜브들이나 일배 그것들 다 일배하는 것들이죠. 쓰레기입니다.
주변에 일배한다면 그냥 쓰레기예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분명히 피해를 입게 돼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얘들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봉지에 잘 담거나 통에 잘 담아가지고, 그죠? 통에 잘 담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튀어요. 일반 쓰레기는 뭐가 튈 일이 없습니다. 튀어도 얘한테 냄새 안 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가까이 하면 잘못 튀면 옷 빨아야 돼요. 옷 안 빨면 하루 종일 냄새 나죠. 풍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 자체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 쟤가 뭐 지 혼자 보는 건데 뭐 어때? 놔둬놔야지.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자기한테 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격리시키든지, 그러니까 내가 안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걔들이 숨기고 저것끼리 보던 어쨌든 사회적으로 못 드러내게 해야 돼요. 그걸 자꾸 드러내게 하니까 뭐 방송국에서도 맨날 일베 용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걔들은 저거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관적인 거예요. 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틀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일베의 사상 자체가 보편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되고 나면 뭐가 좋다? 자기들 마음대로 비인간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그 다음에 위에 충성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뭐 공산주의적인 생각, 파시즘적인 생각,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어떤 세뇌돼서 자기들 위주로 뭔가 만들어 가려는.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나게 욕을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자체로 냄새나고, 튀면 내까지 들어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마지막 단락. 인간의 상식, 인간의 정의는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인간의 인권과는 별개로 돌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관을 가진 사람이 겉은 번질해 보여도 이런 인간의 상식, 정의, 윤리, 도덕, 인권과는 별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 권력의 사상에 따라 통치자의 인간성에 따라 국가의 상식과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군납비를 보면 이때 군납비리 그 사건 기록을 보면 거기 장성 아마 우리 군 최고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법원에서 정언을 이렇게 해요. 아, 그거는 우리 장성 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생계 비용을 벌기 위해서 국방비리를 저지른 거다. 돈을 받아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들이 월급 안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오만 수당 다 챙기고, 골프 칠 거 다 치고, 그죠? 좋은 건 다 하고, 차도 공짜로 주고, 옷도 공짜로, 다 공짜로 주는데, 생계비가 없어서 미사일 드리는데, 100만원짜리 미사일 1000만원에 사오고, 그죠? 100만원짜리 총알 1000만원에 사오고, 그러면서 그거 받아 처먹어 놓고는 그게 자기 생계비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갑다 한 게 또 누구다? 박근혜.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중간쯤에 모두 정관을 강하게 쓰는 사람들이 한 짓이다. 그렇다면 정관은 무엇일까? 필자는 정관을 설명할 때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인자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정관이 있으면 상대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뭔가 빠릿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런 상병신도 없었다 싶을 정도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관이 뭐라고? 상대편 마음을 읽는 인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알아서 어떨 때는 복지부동, 어떨 때는 열심히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 정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죠. 제가 정관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왜 넣냐면, 정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행동하거나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거나,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종놈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맛에 맞춰서 항상 움직이는 인자가 뭐다? 정관입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 정관이 좀 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정관이 뭐라고? 상대편 마음을 읽는 자. 대통령이라는 상대가 제대로 일할 마음이 있으면 정관을 가진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게 되고, 사기꾼 대통령이 있으면 적당히 아부하면서 같이 사기치게 되고, 전응화 수준의 대통령이 있으면 그 전응화를 누가 조종하는지 찾아내서 그 조종자에게 아부하는 데 열중하고 복지부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누구 찾아가더라? 공무원들이 다 누구 찾아가더라? 최순실 찾아가더라. 이거죠. 실제로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사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과연 재벌들이 사주를 보는가, 그 다음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주를 보는가, 국회의원들이 사주를 보는가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 아주 밀접한 끈은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 밀접한 끈이 이제 예전에 도사로 불렸던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님 같은 분, 그런 분한테 이게 사주를 봐달라고 와요. 생년을 주면서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도 오고 고위직 공무원도 오고 막 온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은 사실은 사주 보는 분은 아니고 그분 아드님이 사주를 잘 보시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막 오면은 운을 알려줘요. 당신은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자기들 마음이죠. 자기들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 사주를 딱 보면 그대로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날아갈 놈은 날아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금 이게 박근혜 때 이것들이 다들 사주를 누구하고 맞춰본다? 박근혜하고 안 맞춰보고 최순실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합이 맞는지. 그죠? 이거 비하인드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래 가는 거예요. 날아간다고 하지 말했는데, 해가지고, 그 이름 뭡니까? 차관 그런 애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게 애매한 거는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 맞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하다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실제 당선직 공무원이 가지는 평관성이나 상관성이 아닌 정관성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영남권의 묵지마 투표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명박이나 박근혜 줄 잘 잡아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비판이나 혁명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나 지금 야당에서도 비판적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걔들은 뭐냐면 그냥 걔들 집안을 보면 돼요. 걔들 집안을 보면 걔들은 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다? 지 때문에 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 같으면 전라도 쪽, 그죠? 전라도 쪽.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야권 같으면 부산이나 지금 권영진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죠. 권영진 같은 애들 들어 누워버리고 걔는 심심하면 들어 눕잖아요. 걔들은 별명이 장풍입니다. 장풍. 그죠? 그럼 이번에는 말만 했는데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모두 자기 정치적 그러니까 이점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공무원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계속 시키니까 보이스카우트 못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관은 카멜레온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내 사주에 정관을 잘 쓸 수 있고 대운에서 정관 대운이 잘 흐른다면 공무원, 대기업 등에서 직장생활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업무 능력이나 개인의 경쟁력이 아닌 조직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그것 역시 현대사회에서는 경쟁력이지만, 그러니까 정관은 분명한 경쟁력이고 정관이 있으면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는 짓은 윤리하고는 상관없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정관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애가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능력자를 뽑고 싶다면 정관이 강한 사람은 피해야 된다. 조직에, 회사의 업무에 잘 적응하겠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기 때문에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부장급에서 임원 올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제대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런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주를 좀 디테일하게 봐요. 보는데 정관을 가진 사람을 일반적으로 뽑아줘요. 저 같은 경우 정관은 다 잘라버립니다. 정관이 올라가는 순간 그 회사는 내려야 돼.
왜냐하면 눈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기업들 있죠. 오너 재벌들. 그런 데는 정관 가진 애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지분도 외국 자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일부 오너에서 빼고는 정관 가진 사람은 이사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직에 있는 회사들은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다 체인지 시켜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리고 특히나 작은 조직이나 회사라면 그렇다. 필자가 한창 벤처기업의 직원을 뽑아주러 다닐 때 자주 했던 말이다. 지금 직원이 4명인데 1명을 더 뽑는 건 단순히 5번째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회사 경쟁력의 20%를 뽑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데 정관을 집어넣으면 어떻다? 그냥 그러니까 이럴죠. 만약에 지금 4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대표가 자기의 입지가 약하다면 뽑는 직원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정관을 쓰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1명이 더 들어와서 자기의 입지를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정관이 든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정관이 강한데 이런 나쁜 말을 쏟아 놓다니 하면서 서운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알았으니 노력하시면 된다. 예.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고 인재의 동물이다. 알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맹목적인 따름이 아닌 주변을 돌아보고 그게 맞는지 옳은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 왜 생각이 다른지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일하고 행동하면 된다. 대부분의 정관은 노후가 외롭다. 더 이상 아부할 것도 없고 챙김을 받을 것도 없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해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는 노력을 하시라. 인간은 경험을 기억하고 개선한다. 그러니 뭐라도 자꾸 해보면 없던 것도 생기고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정관을 써서 정년퇴임 하신 분이 많죠. 그분들이 정년퇴임 하면 다 뭐 하고 있더라? 회사 다닐 때는 다 자기가 최고고 막 그렇다는 사람이 정년퇴임하고 나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왜 그렇다? 아부하는 사람밖에 주변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부는 왜 한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부를 하는 거죠. 정년퇴직을 했다는 것보다 권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갈 때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정관으로 살았으니까 자기 틀 안에 갇혀서. 그렇게 불쌍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사기도 잘 당하죠. 정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도 엄청나게 잘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나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만 하다 싶으면 올인해버립니다. 그런 것도 정관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관이 있다면 오늘 제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가 정관이 강하다면 최소한 뭐는 안 해야 된다? 솔깃한 내가 혹시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뭘 하실 때 내가 누군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의심을 하세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직 없습니다. 정관만큼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